자, 여러분,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국어 17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창 논란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지난주에 문제를 풀어볼 때 그냥 뭐 아무 이제 오류라든가 이런 건 생각 없이 3번을 골랐는데요. 또 이제 문제 제기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니까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수능 국어적인 독해의 관점에서는 정답이 3번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논란이 발생한 건지, 관점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 한번 독해를 해볼게요.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에서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그럼 이 인격의 동일성이 모든 생각의 기반이라는 게 뒤에 설명이 되겠죠? 우리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동일한 인격이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인격 동일성이라는 게 이거겠죠?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어지는데 과거부터 미래에 걸쳐서까지 인격이 지금 똑같아야지 되잖아요. 이게 모든 생각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칸트 이전까지는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가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해요? 단일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수능 국어에서는 단일하냐 여러 개냐 하나냐 두 개냐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해할 때 눈에 딱 들어오기는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칸트 이전까지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영혼이라는 단일한 존재가 있는 거고 과거의 나의 영혼, 현재의 나의 영혼, 미래의 나의 영혼은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칸트 이전까지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17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갑이 얘기를 하죠.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경우에 본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이 지점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왜 이런 논란과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두뇌에서 나타나는 의식이 있죠. 이것을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으로 재현을 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똑같은 게 아니냐면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이라는 것은 신체 전체의 기여가 있는 건데,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다.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론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자, 우리 수능 국어는 어떻습니까? 앞뒤 문맥과 맥락, 그리고 출제진이 선택지에서 부분만 갖고 왔어도 그 부분과 연결된 전체적인 연결되는 맥락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딱 보면 결국 갑이 말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내용이죠. 여기 다시 정리해보면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신체에 기여가 있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기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지금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갑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인트도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의 생각에서 보았을 때 이 지문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앞에 칸트 이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칸트에 대한 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스트로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롱게네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의 전체적인 일관된 흐름과 맥락, 그리고 그게 보기에 나오고 문제에 나오는 것까지 정합성이 있고 그리고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 칸트 이전하고 칸트까지는요, 신체를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즉 의식만 보는 입장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스트로슨하고 롱게네스 같은 경우는요, 신체를 고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문만 봐도 사람이 이렇게 칸트부터 이렇게 세 명 있고 물론 그 이전의 입장까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우리가 신체를 볼 것이냐, 신체를 보지 않을 것이냐, 의식만 보는 거냐, 아니면 신체만 볼 것이냐, 이런 면이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 선생님이 을의 입장은 안 써놨는데 갑은 신체가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뒤에 나타나는 을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한 그 빠른 시간 안에 독해한 학생들 입장에선 앞에서 딱 보니까 신체를 고려하지 않은 거, 신체를 고려한 거, 그리고 보기도 보면 신체를 고려하는 거, 신체를 고려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독해를 하는 게 사실 맞다고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수능 국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서 두뇌에서 벌어지는 의식과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애들은 지금 신체가 기여하냐 기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독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철학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내세우는 입장, 이분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사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의식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그죠? 자, 근데 사실 영혼은 단일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실 내가 복제인간을 만들어요. 나의 복제인간을 만들었을 때 나가 있고 나하고 똑같은 사이보그 로봇 복제인간이 있어요. 근데 내 영혼과 그리고 그 사이보그가 만약에 영혼을 갖고 있다면 걔가 갖고 있는 영혼은 다른 거죠. 그럼 이건 단일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보장할 수 있는 건 바로 나만의 단일한 영혼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영혼이랑 만약에 프로그램에는 영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의 영혼은 서로 다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지금 이런 철학적 관점에서 본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결국 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3번 선택지로 가볼까요?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수능 국어적인 관점에서 독해를 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의식만 보면 안 되고 신체도 봐야 된다는 입장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칸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의식만 고려했던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칸트 이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보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자,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아까 우리 위에서 봤었잖아요.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 안 되고 결국 그 생각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지속된 게 아니잖아요. 이 영혼과 만약에 얘가 있다면 이 영혼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옳지 않다가 아니라 옳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래서 지금 이런 관점 차이가 생긴 거고 수능 국어적인 맥락에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저는 전문가들의 이 철학적인 관점도 충분히 지금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땐 3번이 정답이라는 입장이긴 합니다.